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저는 인프제라고 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희 볼방에서 혼자 재미있게 책을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카메라 상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 얼굴이 몹시 가려운 상태라서 제가 막 영상 찍다가 막 긁을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얘 피부과 약 끊는겠지. 이게 쉽지가 않네요. 자, 오늘은 8월 26일 월요일이고요. 7월 말부터 어제까지, 그러니까 약 한 달 동안 읽었던 책들을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한번 수다를 떨어볼까 합니다. 날이 덥지만 그래도 한 달 동안 열심히 책을 또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제일 이번 달의 메인이었던 책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토지 2부. 내가 토지 1부를 몇 월달에 읽었더라? 올해 읽긴 읽었죠? 기억도 안 나. 토지 1부를 읽었을 때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이제 9월 말, 이제 막 일제가 시작되던 막 그런 시기여가지고 막 되게 스펙타클했단 말이지. 근데 이제 요거는 나는 더 스펙타클을 할 줄 알았어요. 이제 일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뭔가 1부보다 더 스펙타클한 것을 기대를 했으나 좀 그렇지는 않았고, 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다음에 이 서인의 집이 이제 그 간도로 이사를 갔네.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그 집안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같이 갔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적응을 잘 못하고 다 여기저기로 흩어지고, 그나마 이 서희는 이제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더만요. 저는 이게 서희가 꼬맹이 때 막 그래가지고 아우 얘가 이거 혼자 이 최씨 가문을 지켜낼 수 있겠나 얼마나 걱정을 했게. 근데 웬걸 얘가 그 할머니랑 아버지를 아주 똘똘 뭉쳐놓은 완전 복합체였어. 완전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비명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최씨 가문을 의에 지켜내려나 조중구가 이제 다 해먹었는데, 근데 웬걸 간도에 와서 공노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부자는 어딜 가도 부자라고, 얘는 이제 참 운도 좋고 애가 깡박으로도 있어가지고 간도로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다시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다. 나의 예상과는 좀 달랐어. 그리고 길상이랑 이제 서희랑 이제 썸을 타다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 신분제가 폐지가 되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길상이 얘는 이제 이 서희 아가씨가 자기가 좋아하기는 하지만 양반인 거야. 근데 결혼을 했잖아 어쨌든, 그죠? 결혼을 했으면은 지 와이프인데 왜 지 와이프인데 어려워하지? 어쨌든 좋아해서 결혼을 한 거잖아요. 얘 길상이가 양반이지만 좋아했거든 서희를. 근데 어쨌든 자기 꿈을 이뤘잖아. 근데 결혼을 했는데도 이 아가씨를 자기 와이프를 와이프로 대하지 않고 아가씨로 대해. 계속 이렇게 겉돌아. 그러면서 저쪽 어디야, 저기 뭐 가스집 부인이랑 좀 이렇게 바람 비슷하게 그렇게 피고. 그러니까 나 얘가 하는 짓이 이해가 잘 안 되던데, 아무튼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 봐서는 뭐 그랬겠지. 양반제가 폐지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사람들이 양반 상놈의 그거에 대한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그리고 간도에 간 서희도 거의 양반 느낌이 아니라 그냥 중인 느낌이던데? 그냥 땅놀이하고 부동산 놀이하고 돈 벌고 상인, 대상, 거상 막 이런 느낌이지 양반의 느낌은 아니던데. 나는 길상이가 서희를 왜 그렇게 어려워하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어려워하는 와중에 또 아들은 둘이나 낳았어. 그것도 신비롭고 정말 인생이란 놀라운 것이야. 그리고 이제 월섭내가 죽고, 그리고 잘생겼던 용의도 늙고, 뭐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사람들이 어쨌든 그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막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뭔가 지금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하동집 있죠. 그러니까 지금 조선 땅에 있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그 화기장터 있는 그쪽 있잖아요. 하동 땅에는, 그러니까 지금 대한제국이야 뭐야, 아무튼 거기는 지금 일제가 완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간도로 가지 않고 아직 그쪽에 남아있던 사람들, 원래 그곳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지금 일제의 탄압을 받으면서 굉장히 험하고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게 웃긴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대가 험하단 말이지. 그쵸? 지금 일제야. 일제 이제 막 시작됐고 얘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겠어. 일본 애들이. 그쵸? 그 상황에서도 되게 좀 인상 깊었던 거, 나는 이 상황이 되게 그렇게 좀 진짜 그렇게 험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게, 그 와중에서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은 다 낙천적이었다는 거.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고, 기왕에 살 거 조금이라도 즐겁게 살려고 하고, 그리고 다 같이 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였고, 그 안에서도 뭐 이렇게 뭐 사람 사는 모습이 뭐 물론 좋은 것만 있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 시대와 상황과 관계없이 사람 사는 모습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엄청난 스펙타클을 기대했으나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 사는 얘기였다는 거. 아니면 이것이 이제 3부부터 뭔가 스펙타클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뭐 그런 그 징검다리 역할일 수도 있지. 아니나 달라 여기서는 이제 그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그 독립분들, 그런 파들이 여러 개가 나와서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요래야 된다, 무슨 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이 다 다르고, 또 그 독립군들 안에서도 그 뭐가 장난 아니더만요, 파벌이. 뭐 그들끼리도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고 뭐 아무튼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줬고, 그래서 뭐 그 상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그런 부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읽으면서. 그래서 요거는 읽었을 때 내가 되게 그나마 좀 뭔가 스펙타클했어. 좀 했어. 그런 거는 이제 길상이와 서희의 이야기. 그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제 좀 썸 타는 그럴 때는 이제 좀 뭔가 좀 두근두근한 맛이 있었으나, 그 외에는 뭐 좀 그런 스펙타클은 좀 떨어졌지만, 그런 어떤 상황 설명,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제 좀 눈에 들어왔었고 많이. 그리고 이제 서희가 어쨌든 조준구한테 사기를 쳐먹었어요. 공노인이랑 뭐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의 사기를 치다시피 해서 다시 그 조준구를 말아먹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 조준구가 서희네 집 그 재산을 다 들어먹었잖아. 그냥 그대로 빼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서희가 복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수를 하는 과정에서 서희가 이제 친일 쪽을 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복수를 하는 과정에서 서희가 뭔가 이렇게 굉장히 뭔가를 치열하게 싸움을 하지만 그 치열한 모습들은 별로 보여지지 않고 그냥 혼자 되게 외로운 싸움을 했어, 서희가. 왜냐면 길상이가 그걸 도와주지 않았거든. 왜 안 도와줬을까? 근데 아니나 달라 얘 최서희는 이제 친일 쪽으로 이제 좀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좀 이용하려고 그쪽으로 라인을 탄 것 같고, 길상이는 이제 독립운동 쪽으로 라인을 탄 것 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 지금 그 친일파랑 독립운동 하는 애가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집구석이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지 그것이 좀 이제 흥미진진하고, 뭐 여기 이 집안에서 이제 피바람이 좀 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아무튼 그랬습니다. 아무튼 조준구가 뭔가 복수를 당해가지고 통쾌한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오히려 서희가 외롭게 싸워서 외롭게 이기고 그런 게 되게 좀 이겨도 찝찝하고, 얘가 참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하고, 길상이 이놈은 뭐하는 놈인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좀 이 집 구석도 장난 아니겠구만 그런 생각이 들고, 약간 그런 맛으로 읽었습니다. 잘 읽었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토지드 2부 100원을 읽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제 또 소개를 시켜드렸던 요 일요일 스키야키 식당을 읽었고요. 사실 요 일요일 스키야키 식당을 읽기 전에 요거 한강 작가님의 히라보 시간을 먼저 읽었지 말입니다. 제가 요새 이제 한강 작가님의 작품을 읽고 있어서, 여러분 요 히라보 시간에 한강 작가님이 굉장히 젊었을 때 아주 한창 젊었을 때 사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나 깜짝 놀랐네. 여러분 한강 작가님 좋아하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강 작가님이 이제 우리나라를 좀 대표성이 있는 그런 작가이기 때문에 이제 작품들을 꼼꼼히 읽으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혹시 제 채널에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히라보 시간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저는 되게 궁금한데, 저 이거 읽긴 읽었거든요. 이게 2011년도 작품이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소년이 온다보다 이게 먼저 쓰여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일단 소설 작품도 굉장히 희한하긴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소설의 배경과 분위기 이런 거에 나는 너무 압도를 당했는데, 물론 소년이 온다만큼 그런 역사적 배경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상황 자체에 주는 그런 어떤 분위기? 나는 이거, 여러분들은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나는 이거 읽는 내내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었어. 이게 그 실업을 잃어가는 한 남자와 그 다음에 실업증에 걸려버린 그런 어떤 여자의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물론 실업을 잃어가는 것도 앞이 안 보인다면 그만큼 답답하겠지. 이 말을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듣기는 듣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못한다는 거, 하고 싶은 말을 못한다는 거, 그게 정말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라는 거를 난 이 책을 읽으면서 그거를 여실히 느낄 수 있었는데, 정말 너무 답답했어. 너무 답답하고 속에 막 명치 여기가 막 아프고 통증, 그리고 이렇게 답답하게 쓰나?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게 한강 작가님이 의도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예민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의도하신 거면 성공하신 거예요. 나 진짜 이거를 그러니까 말을 못한다는 것 자체가 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인 건지 이거를 읽으면서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한강 작가님 시집. 요거에 2부에 해부극장이라는 파트가 있어. 요 시들을 읽으면서 나는 이거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막 했는데, 요 2부에 있는 요 시들이 요 히라보 시간이랑 좀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읽으면서 나 이게 많이 생각이 났거든? 그래서 여기 이 히라보 시간에 나오는 그 장면 중에 그 엄마가 오랜만에 아들이랑 만나가지고 인디언식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그 장면이 나와. 이렇게 베란다에서 하늘 보면서 막 인디언식으로 한번 이름 지어줘 볼까? 그러면서 아들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막 노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여기 피 흐르는 눈 2번째 시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 그 연이 있어요. 그 장면이 8살 된 아이에게 인디언식으로 내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다. 펄펄 내리는 눈의 슬픔, 아이가 지어준 내 이름이다. 요런 부분이 있거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뭐 저녁의 소녀라던가 조용한 날들, 그 다음에 해부극장 이런 시들을 읽어보면 뭔가 되게 답답한데 그 안에서 막 요동치는 뭔가 막 골마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요 히라베 시간이랑 좀 연관이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요거 쓰시면서 여기에 이제 이것도 되게 시신 깊은 문장과 거의 뭐 대사가 거의 시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죠. 문장이 되게 시 같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쓰면서 여기에서 하고 싶었던 그런 말들을 요 시로 쓰신 것 같아. 되게 좀 이렇게 겹치는 그런 게 많아서 기억에 남고, 그리고 내가 이거 다음에 이제 한강 작가님 나한테 읽는 책이 그거 바람이 분다 가라. 그 소설 이제 장편이 있거든요. 그거 읽을 건데, 그것도 내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읽을 때 기억하기로는 그 노랑무늬 영원에 있는 단편 하나랑 되게 좀 내용 비슷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확장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무튼 한강 작가님도 그런 식으로 소설을 뭐 단편이나 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확장해서 쓰시는 그런 거를 많이 하시나 봐요. 이 하루키가 많이 하는 그런 방법인데, 베르나르 베르베르도 그런 거 많이 하고.
내가 알기로 또 편혜영 작가님도 그런 거 하나 있었고 막 되게 짜증나게 막 아는 척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수다는 떨었는데 그러니까 요거 이 책 어떻게 읽으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뭐 이 책이 되게 문장이 되게 좋아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뭐 여기저기 이렇게 해서 이게 문장이 참 좋다 막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었던 걸로 알거든요. 근데 저도 문장도 문장이었는데 이 분위기가 정말 답답했어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 달에 이렇게 또 두 권을 이렇게 국산 한국문학 장편을 두 권을 이제 읽었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이제 또 고전 문학, 해외 문학 읽어줘야지. 요거 읽었어요.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찰스 디킨스도 꾸준히 좀 읽고 있더라고. 한 권씩. 그쵸? 지난번에 내가 어려운 시절을 읽었고 그 전에 골동품 3전도 읽어서 올렸고 요번이 내가 보니까 디킨스 책을 요번에 읽은 게 이게 5번째 작품이더라고요. 두 도시 이야기. 사실 디킨스 작품 중에 되게 기대했던 작품 중에 한 권이긴 해요. 이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라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디킨스의 거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하는 작품이다 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던 작품이었는데 이름만큼이나 좋았던 그런 작품이기는 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영국의 런던과 프랑스의 파리, 지금 프랑스는 난리가 난 그 프랑스 혁명 중이기 때문에 그 혁명 중의 런던의 모습과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찰스 디킨스의 영국에 대한 국뽕이 넘치는 그런 소설이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주된 배경으로 나오는 게 이제 프랑스의 그 혁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프랑스 혁명 물론 역사 시간에 배우긴 하지만 그런 거를 이제 소설로 본격적으로 읽은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저 아직 레미제라블도 안 읽었거든요. 마주하고 읽은 책은 이 두 도시 이야기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것에 대한 좀 기대감도 있었고 이제 생각보다 되게 스펙터클했고 재미있었고 당연히 프랑스 혁명이니까 잔인하고 끔찍하고 막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좀 제가 저번에 읽었던 디킨스의 어려운 시절이 완전 이제 약간 계몽 스타일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완전 낭만 스타일. 그쵸? 요게 이제 그 프랑스 파리의 혁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막 그 혁명을 준비하면서 그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한 상황에서 그 어려운 시절을 이제 버텨내면서 그렇게 막 자기들끼리 힘을 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글쎄요 이거는 과거라서 요즘에는 이제 또 상황이 다르겠죠.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건 너무 낭만적인 거고 현실은 그렇지 않아 라고 나는 얘기할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현실로 일어났던 일이니까 그래서 재미있게 잘 읽었고요. 이 두 도시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가 느꼈던 생각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올리버 트위스트 그거 읽을 때 내가 그 디킨스의 작법이 좀 희한했어. 그리고 나랑 안 맞는 약간 동화스러운 그런 느낌? 물론 부자나 귀족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지만 이런 작품이 조금 나랑 안 맞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동화스럽게 왜 이런 식으로 썼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거 두 도시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지. 그렇게 쓰지 않으면 이 프랑스 혁명을 그럼 있는 그대로 써버리면 과연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디킨스가 그 올리버 트위스트를 썼을 때 그 시대 배경이 너무 잔인하고 끔찍했기 때문에 그거를 책으로 소설로 디킨스가 쓰려면 그렇게 동화스럽게 어떤 그냥 배경인 것처럼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요 두 도시 이야기를 읽으면서 했던 거지. 그래서 아 이게 디킨스가 그런 작품을 한 게 이유가 있는 거였구나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그 올리버 트위스트를 다시 안 읽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그게 별로 이렇게 내 취향이 아니라서 다시 안 읽을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읽으면서 이제 그 디킨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게 되고
그런 이유들을 이제 좀 뭔가 설득이 되다 보니 여기 어려운 시절이랑 이 두 도시 사이에 올리버 트위스트를 읽으면 다시 한번 읽을 것 같기는 해요. 뭔가 이렇게 시대 배경에 좀 연결이 되는 느낌도 있고, 그게 이제 디킨스의 그런, 물론 아직까진 취향은 아니야. 근데 디킨스가 그런 작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런 거에 비하면 잘 사용하잖아요. 잘 쓰지. 그러니까 그런 게 내가 이거를 읽으면서 설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한번 읽어볼 용의가 생겼다. 근데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 이게 내가 올리버 트위스트 한 권만 딱 읽고 디킨스를 안 읽었으면 아마 디킨스는 아 이런 작가구나 그러고서는 그냥 그러고 말았겠지. 근데 디킨스를 어쨌든 꾸준히 좀 읽다 보니까 이제 디킨스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게 생기면서, 아 전에 읽었던 작품은 그러면 이런 거였겠네라는 걸 이제 또 알고, 그러면서 이제 이 작가에 대해서 이제 좀 깊이가 생기면서 이제 이 작가의 작품을 이제 다 읽게 되는 그런 거죠. 좀 의미 있는 독서였다. 그리고 재미있었고요. 잔인해요. 그래서 두 도시 이야기를 읽었고요. 이렇게 해서 몇 권이에요? 6권. 7권이구나 벌써. 이렇게 읽었고, 그리고 이제 또 읽으면서 이렇게 한국 문학 단편들을 이렇게 3권을 같이 읽었어요. 이 두 도시 이야기나 또 아까 읽었던 토지나 뭐 이런 거, 이제 대하소설이나 단편소설 이런 거 읽을 때 사이사이에 단편소설들을 읽었는데, 요거 이렇게 3권. 요거는 은희경 작가님의 타인에게 말 걸기. 요거는 제가 장만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요거는 읽었어요. 빨리 읽어보자 싶어가지고, 제가 요즘 은희경 작가님에 좀 꽂혀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치고는 그냥 좀 소소했던, 그러니까 그 은희경 작가님의 초기 시작이 이랬구나, 이런 질문에서 소설을 쓰기 시작하셨구나, 그래서 그런 시니컬한 문체로 그런 소설들을 쓰셨던 거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는데요. 이게 아주 초창기 그런 작품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그 장미의 이름은 장미나 중국식 룰렛이나 그런 단편들하고는 느낌이 굉장히 달랐지만, 정말 그 날 것 그대로의 그 은희경 작가님의 정말 팔딱팔딱한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었고, 기억에 남는 작품이 이제 3번째 작품이었던 그녀의 3번째 남자, 이거랑 그다음에 5번째 작품이었던 먼지 속의 나비, 이런 작품들이 저는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재밌게 이것도 잘 읽었고요. 그리고 읽은 작품이 사실은 요거 김금희 작가님의 오직 한 사람의 차지라는 단편집이에요. 이것도 소설집인데, 김금희 작가님 작품도 한 권씩 다 읽고 있는데 좀 저를 뭐랄까 좀 자극하는 작가라고나 할까요? 뭐 요새 꽂혀있는 은희경 작가님만큼은 아니지만 이 작가님만의 어떤 그런 분위기나 이런 문체나 이런 것들이 저를 자꾸 자극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랑은 좀 다른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번에도 이 단편 소설집은 한 번 읽고 전혀 맥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이 김금희 작가님을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괜히 심리적으로 어렵다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압박을 받으면 괜히 더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작가 중에 한 명이라서 나한테 어렵게 느껴지지만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작가님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원래는 내가 여름이 가기 전에 공포소설을 한 권 더 읽어야지 싶어가지고 원래는 한 권 더 읽고 싶었던 책이 있었는데, 이거를 한 번 읽고 전혀 이해를 못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한 번 더 읽느라고 그 책을 이렇게 밀어놓고 이거를 2번 읽었죠. 근데 2번째 읽으니까 이해가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 작가님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 좀 많이 이해를 했고, 그리고 요거랑 비슷한 내용이 그 한강 작가님의 노랑무늬 영혼이었어요. 그 한강 작가님이랑은 문체가 완전 다른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도 시니컬하고 유머러스 하면서도 또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키치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도대체 이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게 뭘까라고 되게 집중을 해서 읽어보니 그 노랑무늬 영혼과 같은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하찮았을 때 그리고 막 실패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런 정말 쭈구리들 그리고 그 사회에 이렇게 물들지 못하고 그 변방을 떠도는 어떤 그런 쭈구리들의 정말 하찮고 실패한 그런 모습들이 모여있는 그런 책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좀 위로를 해가고 으쌰으쌰 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런 실패한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소설이었는데 이거는 좀 어려워가지고 내가 한 번 더 읽었지. 근데 뭐 2번이면 뭐 저번에 읽었던 책은 내가 3번 읽었다 그랬잖아. 우리 작가님 소설. 그쵸? 어쨌든 저를 좀 자극하는 그런 작가님이에요. 이호 작가님 작품이 저한테 지금 2권이 더 남아있고요. 그거 외에도 쓰신 다른 작품이 몇 권이 더 있는데 그거도 난 읽을 거야. 읽어가지고 이 작가님을 내가 한번 내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좀 연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것도 재미있게 읽었고 그리고 이거 읽으면서 든 생각이 이 김금미 작가님이 자신의 소설을 도대체 누가 읽을까 굉장히 궁금하고 자신의 소설을 읽는 사람을 굉장히 이게 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서 그 뭐지? 오직 한 사람의 차지 이 내용이 좀 약간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표제적인 이유가 있겠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김금미 작가님 네. 저 인프제도 김금미 작가님의 책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네, 재미있게 읽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혜정 작가님의 헤어백핏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몇 년도에 나온 책이냐면 2012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무려 12년이나 된. 그래서 나는 이런 작가님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보니까 이 작가님이 요 단편집 말고 장편도 2권이나 더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 이거 완전 제 취향의 책이었는데 정말 그로테스크 하고 그리고 있는 대로 리얼리즘에다가 아주 잔인하고 매운맛을 넘어서 이건 되게 사악해.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안 읽어보셨다면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읽을 때 여러분 각오 단단히 하시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막 이렇게 연대를 해가지고 공동체 정신 뭐 약간 그렇게 해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도 있지만 그 공동체 자체가 얼마나 끔찍한 그런 단체가 될 수가 있는가, 그런 연대 자체가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거를 이제 또 그런 시선에서 바라본 그런 단편집인데 여기에 총 6개의 그런 단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단편집인데도 이렇게 좀 두껍잖아요. 그런 거 치고는 단편 하나하나가 꽤 긴 편이야. 거의 중단편 정도 될 것 같아. 이 중에 나는 이거 다 셌어. 그러니까 이 중에 세지 않은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굉장히 세고 자극적이고요. 특히 나는 제일 여러분들이 읽으면 되게 힘들겠다 싶은 게 여기 봉인된 시간이라고 4번째 작품이 있거든요. 이거는 아마 읽으면 여러분들이 우리 그 위안부를 떠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여러분 되게 이 작가가 세세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마상, 심상, 거기다 멘탈이 붕괴되고 욕지거리가 나올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침묵이라는 그 다음 작품이 있어요. 5번째 작품이. 이거는 종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또 종교에 들어가면 이게
너 장난 아니지 또. 그러니까 이것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읽으셔야 되고요. 뭐 죽음의 도시나 이 표지적인 헤어벨빛도 장난 아니야. 근데 이 마지막 노예들의 땅에서라는 작품은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상처를 냈는데 거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그 안에 막 신경 같은 거를 막 후집어가지고 이렇게 파는 느낌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너무 좀 과장한 경향은 있지만 아무튼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읽을 때 아무튼 이거는 읽으면 여러분들 상처를 받을 거야. 안 받을 수가 없어. 정말 매운맛이고 그리고 이 작가님이 이 책을 쓰면서 이게 작가의 말 이런 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책을 소설을 쓰는 것보다 난 이 소설을 준비하는 기간이 더 힘들었고 아팠고 준비하면서 다 지쳤다 그렇게 써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작가님이 이걸 쓰려고 그렇게 막 몸이 아파가면서 그렇게 썼으니까요, 여러분. 이거 되게 아주 매운맛입니다. 그러니까 매운맛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 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매운맛 좋아하니까 읽었는데 저도 좀 힘들었어요. 세상에나 이거를 이렇게까지 써놨다니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다. 그런 경고? 이거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번 달에 책을 읽었지 말입니다. 자유. 이렇게 해가지고 총 10권이네요? 생각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읽었는데 11권이 될 수 있을 뻔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읽었는데요. 자, 재미있는 독서였고 즐거운 시간들이었고 그렇지만 저는 이번 달에 베스트를 뽑아야 하잖아요. 이게 사실 이번 달에는 요 두 도시 이야기하고 그 옆에는 요 헤어벨벳 있죠? 요거 두 개의 각축전 엄청난 각축이었는데 팔을 날려고 이번에 베스트는 저는 이거를 뽑을게요. 그리고 이 작가분의 다른 장편들도 이런 식인지는 되게 궁금하다. 한번 읽어볼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달의 베스트 이렇게 해서 저의 이번 달 한 달 동안 읽은 수다를 마쳐보겠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는 더욱더 감사하고요. 진짜 너무 덥다. 지금 막 여기 뒤에 막 다 지금 겨드랑이도 딱 붙이고 있고 아무튼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책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안녕.